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네, 얼마 전에 가을 옷 꺼내놓고 멋지게 입으려고 했는데요. 오늘 겨울 코트 입고 왔어요. 날이 너무 추워졌어요. 춥죠. 추운 것도 추운 건데 이제 네. 올 한 해 달력이 딱 한 장밖에 남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살 네. 더 먹는다는 생각에 아쉽고 서글프고 좀 그래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현준 씨가 이제 한 살 더 먹으면 곧 50이 박은영 아나운서는 저요? 30대 중반?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직 30대 초반이고요. 오. 살아있죠? 살아있네. 정신 차리시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연예가 중계. 이번 한 주간에도 연예가에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김생민 씨 전해주시죠. 네, 한 주간에 가장 화제가 됐던 크고 작은 연예가 소식을 모았습니다. 연예가 핫클릭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 음주운전 단속으로 논란이 됐던 노홍철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과음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8일 새벽 1시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노홍철 씨.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체열을 통해 조사에 응했는데요. 일부 매체에서는 노홍철 씨가 약간의 와인과 소주를 마셨다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밝혀졌습니다. 0.105. 나온 거예요. 네. 0.1 이상이면 조금 더 적게 먹은 수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0.105면 보통 우리 중립적 다사는데 소주 한 명 정도. 아, 소주 한 병 정도. 단속에 적발된 당일 노홍철 씨는 공식 사과와 함께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노홍철 씨의 방송 하차 소식에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던 중 온라인에 네티즌 목격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홍철 씨가 지금 호흡 측정을 하면 검사 결과가 바로 나와 남은 방송에 피해가 가니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걸리게 하는 체열을 택해 미리 사과를 한 후 다수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이례적으로 네티즌들의 동정 여론이 형성됐고 노홍철 씨의 프로그램 하차 반대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매체는 목격담과 정반대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노홍철 씨가 호흡 측정을 거부해 경찰이 강제적으로 체열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죠. 강제를 못 해요, 그 체는. 보통 이제 한번 거부 사람들이 이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이제 조금 헛바람 내본다고요. 지금 거부하니까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좀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체하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 동의서 받아가지고 체하게 되는 거죠. 노홍철 씨는 이 같은 논란에 해명에 나섰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고 체열은 직접 택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잘못한 사실이니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향후 노홍철 씨를 소환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1년간 취소되고 네. 벌금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벌금 물고 300에서 500 사이. 아직 나중에 못 정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나중해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되는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거부라든지 이런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들었었지만 일본 입국 거부로 논란이 되었던 이승철 씨. 연예가 중계가 단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지난 9일이죠. 일본 지인의 초청으로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가수 이승철 씨. 하지만 일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아내와 함께 4시간 동안 억류당한 후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이에 지난 8월 14일 독도에서 탈북 청년들과 함께 통일송을 부른 것 때문이다라는 추정이 있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우리 외교부에서는 일본에 해명을 요구하며 항의했지만 일본 측은 독도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의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個別の案件についての問い合わせについてはお答えしておりませんので、どこに電話かけても確認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個別の案件についてはお答えできませんということで。 이승철 씨 입국 거부 논란에 한일 양국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됩니다. 가수 김장훈 씨와 표창원 씨는 SNS에서 이번 이승철 씨 입국 거부 사태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고 독도 지킴이 서경덕 교수 역시 일본의 태도가 치졸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어떤 활동을
그 단지 그 독도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걸로 입국을 거부했다는 거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권 침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좀 코미디가 아니었나. 하지만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 출입국 관리소의 태도를 옹호하며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도 이승철 씨의 의연한 대처가 눈에 띄었습니다. 독도가 배경이 된 그날의 음원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승철 씨가 이번에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대변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 거죠. 국민들의 정서를 공공적으로 이제 대변하고 국민들이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무료 배포를 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었다고 보이고. 일본 입국 거부 사태 이후 이승철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들, 그런 입국 거부라든지 이런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들었었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독도에 대한 사랑, 내 나라 내 땅에 대한 주권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 이승철 씨의 독도 음악회 영상과 그날의 음원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습니다. 예상 못했죠. 그날이라는 노래가 탈북 청년 합창단의 모습들을 다큐멘터리로 촬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래 사용될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독도에 대한 인식, 평화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입국 거부 사태 이후 이승철 씨의 활동 계획이 궁금해졌습니다. 데뷔 30주년이라 이제 그 월드 투어가 잡혀 있고요. 중국, 일본, 호주, 글쎄 모르죠. 일본은 갈지 모르죠. 일본 공연 글쎄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독도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의지를 밝힌 이승철 씨. 제가 독도 지킴의 역할을 자청을 했고요. 좀 더 책임감 있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예가 중계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의 입장을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의혹을 둘러싸고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핵심 인물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 신해철 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했던 강모 원장, 지난 일요일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천공이 어떻게 생겼다고 보시나요? 수사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신해철 씨가 받은 복강경 수술 사진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위에 대망 부분을 접어서 꿰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위 용종류를 줄이는 축소술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강모 원장은 경찰에 출석한 이후 9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 신해철 씨 유족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허락한 부분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과정도 조사 과정에서 제가 성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달 말 S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고 신해철 씨의 부인. 지난 화요일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저희의 입장을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4시간 후 경찰 조사를 마친 고인의 부인은 취재진들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으로서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던졌을 뿐이고 원장님의 판단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논란이 필요 없는 강 원장님이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혹시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고인과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 신해철 씨 유족 측 변호인은 2장의 엑스레이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고인이 장협착 수술을 하기 전인 지난달 17일과 수술을 받은 후 19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해보면 심낭천공과 장천공 소견이 보인다고 합니다. 즉, 즉시 피랑 검사와 처치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는 고인을 퇴원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제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수술 후에 발생한 것 같은데 그걸 언제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다. 심낭에 천공이 생긴 시기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경찰 조사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윗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처리를 하고 박리를 하다 보면 횡격막에 손상이 일부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해철 씨의 정확한 부검 결과는 시일이 조금 걸릴 거라고 합니다. 진료 차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다 검토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일단 그 1차 부검 소견은 유관적인 소견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장기 같은 건 현미경 검사도 다 해야 되거든요. 조직 같은 거. 부검 결과를 보고 부검 결과하고 그동안의 진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재차 뭐 필요하면 또 소환해서 조사를 해봐야죠. 고 신해철 씨의 죽음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 조사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는데요. 추후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가 과속 운전 혐의로 경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9월 가요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레이디스 코드 멤버들의 빗길 교통사고. 당시 사고로 멤버 고은비 양과 권리세 양이 숨졌고 나머지 멤버들이 큰 중상을 입었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당시 교통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이냐, 매니저의 과속이냐, 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검찰은 매니저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평상시가 제한 시속이 100km 지점이고요. 예. 비가 왔으니까 이제 20% 줄여서 80%로 이하로 달려야 되는데 네. 이때 추정 시속이 135.7km니까 과속을 한 거죠. 수원지검은 과속 운전으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탑승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운전자였던 매니저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는데요. 당시 문제가 됐던 차량의 바퀴 결함은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검찰은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옆에 시멘트 방호가 있거든요. 네. 그쪽에 세게 부딪히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바퀴가 이제 빠져나간 거죠. 수사는 이제 끝난 거고요. 네. 선고는 이제 판사가 예. 판단하셔서 이제. 현재 수사 측은 사고 당시 중상을 입었던 멤버 이소정 양과 애슐리, 준이 양이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은 3멤버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13일 제34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영화평론가협회에서 직접 선정한 영화와 영화인들에게 수여되는 상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배가 되는 시상식이라고 합니다. 신인 여우상은 인간 중독에서 몽환적인 아우라를 드러낸 임지연 씨가 받았습니다. 신인 나무상 박유천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조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합니다. 첫 연기상을 영평상으로 받아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여우 주연상은 배우 천우희 씨가 차지합니다. 제2의 전도연이라고 불리죠. 최민식 씨가 나무 주연상을 수상합니다. 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과찬이집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시건방져진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려보고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는 아주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빵 아저씨 브래드 피트와 샤이보이 로건 레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전용 모자를 쓴 이유 궁금하시죠? 연예가 중계와 함께 두 월드스타 만나러 가시죠. 인터뷰 시작 전이었는데요. 셋. 귀여운 두 남자죠? 가장 멋있는 헐리우드 배우 두 분이 내한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ice to be here. 안녕하세요. Yeah. All right, well, first of all, we're very happy to see you guys. So can you please say hello to your Korean fans? I'm really happy to be here. Thank you. It's a real thrill for us, and my third time. Yeah, I know. This is my second time. I'm really happy to be here. My first time in Seoul, though, and really excited to be here, and very appreciative of the fans that
hopefully want to see this film. It's based, no, it's not a true story. It's based on many, many stories. Many stories altogether. And it's a kind of accumulation of different stories that tries to show you the camaraderie of the brotherhood of this family. I mean, it's a family film more than anything. Yeah, it's about family brothers. Yeah, the real Shermans, real Tiger tank in there, real Panzer tanks, from the German Panzer Division, and all. That's again our directors demanding authenticity. 두 사람을 위한 레드카펫 현장, 많은 팬들이 찾았는데요. 헐리우드의 신의 로건 레먼, 말이 필요 없는 남자 브래드 피트. 자신의 애칭이 친절한 빵 아저씨인 걸 알고 있는지 정말 친절한 매너로 한국 팬들을 마주했는데요. 실제로 만나면 요런 표정 절로 나오죠? 로건 레먼 역시 팬 서비스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사진도 찍어주고요. 와. 사인을 부탁한 팬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신의 얼굴에 낙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장난꾸러기죠? 엉뚱한 매력이 있습니다. I can't compare it. It's so unique. This is like the biggest premiere I've been to. I mean, just like I said, he is the best actors out there in the world. Everybody loves him. I would agree with that. Yeah, we admire you and respect you for that. And I just want to ask you, how was it working with him? It was great. Poor guy. Poor guy. Just imagine like he's not here. He's right here. Yeah, no, I mean, in 100% honesty, I mean, yeah, it's so weird to talk about you right here. I was Can amazing. you maybe like close your I ears? was an amazing mentor. Yeah, he was great. He values that time 샤이보이답게 together 로건이 more than 굉장히 any other time 쑥스러워하더라고요. he's ever had in his life. And I actually, to be honest, I really do. he actually gets I down on his genuinely knees Am and I thanks. sensing the I shyness kiss right his- now? No, I'm blushing a little bit. 볼이 But, 빨개졌어요. I mean, you're definitely, I have to say, Brad is one of the kindest souls. Yeah. No, he'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ctors for me. In terms of the movies you've made, I grew up on them, made me want to be an actor. And it's great to work with him. He's a generous guy and a great collaborator. And we Let's just let him off the hook now. He did really 좋은 good. 선배 He was 같습니다. great. Thank you. Really good. Really good. Well, before you guys go, I got something for you guys. 전쟁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So we 선물인데요. actually put your names on the head. Oh, wow. Okay. Thank you Thank very you much. so It's much. very This is sweet. for you, Mr. Okay. This Thank is you great. very Thank you very much. So 바로 I love it. 써보더라고요. you guys can 챙을 잘 잡고요. Yeah. Should we put it on? Nice. 멋있죠? Nice. Yes. Wow. 저랑 같은 예비군이네요. All the people are gonna get this. I like it on you. I like your little name. You guys look handsome. Thank you much. Yeah. All right. I really appreciate your support and hospitality, and Good luck to all of you who had exams today, and thanks for the support. And any excuse to get back here, we'll do it. 브래드 피트와 로건 레먼 영화 퓨리로 다시 만나요. 네, 브래드 피트와 로건 레먼. 그 레드카펫에서 팬들에 대한 서비스가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어땠어요, 엔젤라? 두 배우 친절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정말 멋졌습니다. 저는 군모자가 그렇게 잘 어울릴지 몰랐는데요. 브래드 피트가 인터뷰장을 나가기 전에 저한테 give me가 한국말로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주세요라고 했더니 재빠르게 응용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불고기 주세요. 드려야죠. 다음번에 또 연예가 중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맛있는 불고기 대접할게요. 불고기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야, 엔젤라 김도 이제 웃기네요. 그러니까. 진짜인데. 대단합니다. 네. 레드카펫에서 팬들을 위해 머문 시간이 2시간 30분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해요. 대단하네요. 역시 탑스타 나무나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대단합니다. 신현준 씨도 팬 서비스 좋잖아요. 굉장히 좋은데 저는 팬이 없어요. 왜 팬이 없어요? 네. 제가 팬 되어드릴게요. 다음 소식 김태진 씨죠? 네, 우리의 아픈 과거가 살아있는 한국 전쟁의 이야기로 우리를 데려갈 네 분 만나고 왔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들인데요.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그리고 장영남 씨 모두 연기파 배우들입니다. 이분들과의 인터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재밌었겠네요. 황정민, 김윤진, 장영남, 오달수까지 이름만 들어도 기대감이 샘솟는 네 분을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 네 분이 뭉쳤습니다. 국제시장의 주역들 반갑습니다. 한 남자에 대한 얘기고요. 네. 한 가족에 대한 얘기. 부산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1950년대부터 2014년의 오늘까지 격변의 시대에 오직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이 시대 아버지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젊은 시절, 노년 시절을 함께 다 연기를 하셨네요. 칸 영화에서
배우가 20대부터 70대까지 연기하는 이런 없죠.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치 새 작품 출연을 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연히 이제 분장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기도 있었을 텐데 당연히 빌려야죠. 분장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좀 손발이 맞아 들어가면서 한 3시간 반? 그죠? 4시간? 황정민 씨의 완벽 변신 할아버지 분장했을 때는요 정말 아무도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황정민 씨의 어머님, 우리 엄마. 정 선배님 고등학교, 대학교 다 선배님이세요. 어렵거나 부담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는지. 한다라는 게 그리고 또 워낙에 연기 꼼꼼하게 하시고 그래서 좀 누가 되지 않게 그 몰입이 방해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게 늘 저한테는 긴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영화에서 어머님 역할로 많이 등장하셨어요. 네. 박보영 씨 어머님 역할, 네. 박민영 씨 어머님 역할, 차태현 씨 어머님 네, 역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황정민 씨 어머님 네. 역할. 어떤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다 사랑스럽죠. 네, 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 예. 그냥 나랑 그래. 국제 시장에서는 공부하는데 걔네들 아, 그래요? 걔네들 아, 이런 네. 뭐하러 돼? 나 그냥 하라고 그래. 저 선배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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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막 떨려. 황정민 선배님이요. 황정민 아들 선배님이 제일 네네네. 좋았다고 네. 알겠습니다. 오달수 씨만 가족이 아니시네요, 진짜로. 예. 어떤 역할이시죠? 저는 이제 이 덕수 이제 정민 씨 했던 역할 그 친구, 예, 평생 친구입니다. 그거 땡땡 친구라 그러잖아 어릴 때. 아, BR. 예. 영어로 BR. 예. 황정민 씨께서 드디어 아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탄생했다. 아니 매일 19금 영화만 찍으니 칼로 뭐 하고 뭐 들어야 이러니까 애들이 예. 못 보니까 예. 이제 아마 저희 아이가 9살짜리 남자인데 그 제 영화는 아마 처음 보는 걸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 5천만 배우 뭐 별겁니까? 그게 별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중국에 비하면 중국에 비하면 한번 잘 되면 뭐 한 작품이 뭐 1억 명 들고 그러는데 중국은 그쵸. 몇십 년 해가지고 뭐 겨우 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겨우 이렇게 못 된다. 나는 최고가 500만도 안 돼요. 이게. 저는 약간 600만 조금 넘을 거예요. 근처에도 못 가봤어요. 관객 수로 따지면 오달수 씨를 다 부러워하실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 당연하죠. 이번 영화도 그럼 약간 오달수 씨에게 기대 거는 것도 완전히 있어요. 저희가 네, 그 그리고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말씀하셨어요. 이 영화는 분명히 1000만 관객 간다고. 실제로?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야, 오달수 씨의 기운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예. 자, 그렇다면 실제 네 분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알아봤습니다. 장윤남 씨의 터닝 포인트는 무슨 뜻일까요? 스쿨버스. 정말 연기를 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스쿨버스가 또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선택한 거지. 여기 무슨 과가 있는지 동네 또 스쿨버스가 지나갔구나. 그 스쿨버스를 마음에 들어했던 선택이 지금까지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군요.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그 혼자 뭐 있을 때랑 굉장히 틀린 어떤 부담감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또 행복감 플러스. 김윤진 씨는 미국 진출. 저 바꾸면 안 돼요?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결혼을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살짝 섭섭해하실 것 같아갖고 달랑 2작품밖에 안 했는데 10년 동안 벌써 10년이 됐어요. 어쨌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배우의 삶을 시작을 했으니까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쵸. 그리고 결혼도 터닝 포인트였어요. 박서방이 좋아할 거야. 전 작품에 함께 하셨던 이정재 씨와 이번에 빅매치 하시네요. 뭐 그 아이가 짠물이 있겠죠. 빅매치 국제시장 당신의 선택은? 국제시장. 다 보면 되죠 뭐 재밌으니까. 예. 아니야 국제시장만 봐야 돼. 빅매치 뭐하러 봐. BOD로 보면 돼요. BOD로 봐. 네, 올겨울 대한민국을 따뜻한 웃음과 감동으로 물들일 영화 국제시장 또 한편의 천만 영화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국제시장 화이팅으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배우신데 유행어가 있으시잖아요. 아, 맞다. 국제시장 관객분들 극장으로 들어와. 좋다. 연예가 중에 작가 해주세요.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리고 그 표정 영화에서 나왔던 나 혼자 국제시장 관객 여러분 12월 달에 들어와. 딱 들어와. 네, 극장으로 꼭 찾아갈게요. 고맙습니다.
햇살이 아주 따뜻했던 가을날입니다. 특별한 촬영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왜 이러세요? 오늘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여기. 아 선글라스 왜 낍니까 갑자기? 카메라가 오잖아요. 이젠 가수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송은이. 저기 24번 달고 계신 분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뒷모습만 보고. 이날 해외파 용병으로 통하던 이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 양희은이에요. 8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 양희은 씨입니다. 그리고 패션계에 이어 배우까지 넘보는 김나영 씨까지. 김나영의 배우 데뷔가 가장 화제가 되지 않을까. 1번. 새 여자들의 끈끈한 우정이 함께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함께 가시죠. 네, 일요일에 진행된 촬영이었습니다. 가족 나들이 했는데요, 저도. 인사해, 삼신 할머니. 삼신 할머니. 송은이 씨의 선물 덕에 제가 결혼 4년 만에 생긴 딸이에요. 데뷔하시는 날이세요? 나? 네. 뭐 그렇다고 하대. 아 진짜요? 그러면 저희가 포인트가 양희은 씨가 데뷔 43년 만에 첫 뮤직비디오를 찍으시는 거예요. 지금 출연 중이시나요? 지금 주무시는 중. 실제로 먹으라 그러면 실제로 주무시는 중이었어요. 주무시는 척하면 됩니다. 그럼 주무시고. 원래 이쁘다. 아니 어떻게 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 하셨어요 처음에? 당연히 이번에 뭐 어떻게 하면 하여튼 좀 더 가까이 뭐 원로 가수처럼 그럴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 흐름 따라 저도 그래서 참여하기로. 네. 김나영 씨는요, 이 뮤직비디오에서 배우 겸 또 노래의 작사가 겸 현장의 막내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고요. 현장 분위기 메이크업까지 도맡았습니다. 되게 멋있게 잘하시네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처음에 등장하실 때부터 감독님들이 많이 입는 옷 있죠? 그걸 어디서 구해가지고 입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딱 배우 섭외를 받으셨을 때 네. 어떠셨는지? 처음에는 사실은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낚인 거예요. 왜 자꾸? 네가 선생님을 처음으로 왜 낚였는지 한번 머리 볼까요? 올리는 날. 아파 머리 올리는 날. 밤샘 촬영은 기본이고요. 또 파격적인 변신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스케일이 엄청 큰 뮤직비디오죠. 블록버스터네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놀랐다는 거죠. 네, 와 정말 이거는 이렇게까지였으면 안 할 걸 그랬어요. 그러면은 멋있죠? 감독 송은이. 되게 카리스마 있으시고 되게 멋있으시네요. 네, 목소리로 딱 장악하시고. 근데 오늘 첫 감독 데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감독인지 FD인지 AD인지 지금 뭐 비주얼 디렉터인지 모를 정도로 혼자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역할을. 이거 사용을 못 해요 지금. 급해갖고 깍 하다가 이거 이빨 쪄가지고. 아직 많이 부족한 감독이에요. 네. 자, 할게요. 남자 배우가 등장하지 않아서 혹시나 우리 배우로서 섭섭하진 않으신지. 나와요 남자 배우. 나옵니까? 그럼요. 네. 어떤 분이시? 우리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럼요. 네. 저 남자 배우 없으면 촬영 안 합니다. 자, 그 남자 배우 누군지 궁금한데요. 네. 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능글맞은 미소의 1인자 장미여관의 육종환 씨 등장하고요. 여기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키스씬.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김준호 씨와 김숙 씨. 자, 이제 바야흐로 가을 날씨입니다. 가을. 가장 이 사람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더라. 본인 찍어도 좋고요. 하나, 둘, 셋. 양희은, 김나영. 각각 한 표씩을 찍어줬습니다. 표씩이네. 송은이 씨 찍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물론 송은이 씨는 최근 들어서 보면 굉장히 방송할 때 열심히 해요. 그렇죠. 제 돈 들었구나. 그런 생각. 양희은 선생님 꼽으셨네요. 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양희은 선생님이 난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선생님 너무 외롭잖아요. 그랬더니 결혼해도 너무 외로워. 김나영, 송은이 중 먼저 시집을 갈 것 같다. 만장일치로 김나영. 예. 저는 제가 막 결혼을 빨리 해야지 이런 생각은 없는데 그냥 은희 언니보다는 빠를 것 같아요. 무조건. 하늘이 무너져도 언니보다는 빨리 갈 것 같아요. 나중에 앨범이 잘 되시고 선생님이 충분히 만족하신다면 연예가 중계 코너 중에 게릴라 데이트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한 인터뷰. 그거를 혹시 섭외에 응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거야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응하지 뭐.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럴 수 있기를 바래요. 네, 진심으로 꼭 저희가. 게릴라처럼 복장을 하고. 네. 재밌는 복장으로. 하수구에서 기어 나오시면서 등장. 사양이은이야. 먹는구니. 네, 정말 기상천외한 게릴라 데이트 준비하고 있을 테니 약속 지켜주시고요. 이번 앨범 꼭 대박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화려하네요. 천출 출신의 왕을 꿈꾸는 자를 맡고 있는
김도치역의 신성덕입니다. 두 마리의 용을 섬기는 상 역할을 맡은 김가희의 조윤희입니다. 광희 역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귀인 김씨 역을 맡은 김규리입니다. 광의 아버지 선조예요. 선조예요. 믿고 보는 배우들이 뭉쳤습니다. 명품 사극으로 자리매김한 새 수목 드라마 왕의 얼굴의 주인공들 지금 만나보시죠. 실제 캐스팅 됐을 때 다 관상 보고 캐스팅 되신 거예요? 감독님. 아 저는 시놉시스에서 좀 봤어요. 그래서 광해 같은 경우에는 네. 용상이라 그랬나요? 시놉시스에 이렇게 써 있고 선조형 같은 경우에는 선조형. 얘기로 넘어갈게요. 복슬이상. 저는 뭐 승냥이 상. 승냥이 상보다는 승냥이 토끼상. 어차피 승냥이 개과거든요. 어차피 개상이에요. 아니, 그래서 오늘도 의상을 이렇게 맞춰 입으신 거예요? 제가 장난이 좀 심했죠? 왕이 되어서는 안 KBS에서 새롭게 선보인 드라마 왕의 얼굴은 서자 출신의 광해가 끝내 왕으로 우뚝 서게 되는 파란만장 성장 스토리인데요. 아저씨는 지금부터 살아있는 캐릭터들과 관상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로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로의 성격, 실제 성격이랑 역할이랑 가장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눈빛으로 만장일치 이성재 씨가 당첨됐습니다. 되게 애교도 많으시고요. 실제로 그리고 장난도 되게 많이 치시고요. 저희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셀카를 올리세요. 근데 뭐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 뭐 이런 사진 빠른 사진들 시일 내로 그렇게 많이 공개할게요. 가운데 있는 별판. 특히나 이번 드라마로 첫 사극에 도전한 조윤희 씨는 꽃도령으로 변신해 화제가 됐었죠. 사실 남장이 더 편하고요. 여장을 했을 때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역할 몰입도 굉장하십니다. 아니 서인국 씨는요 지난 연예가 중계 인터뷰에서요 아름다운 분과 연기를 하면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여배우시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사실. 범접하기 힘들었어요.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저희는 이제 다 같이 워낙에 친해진 상황에서 촬영을 들어가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살짝 덜 됐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배우가 이쁘면 불편하냐. 편하대. 그랬지? 윤희 씨 격분하셨고요. 아니, 형까지 왜 그래요? 어쨌든 편했던 걸로. 연예가 중계가 특별히 준비한 5분의 관상 퀴즈. 맑고 깨끗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상은 누굴까요?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오늘 일본은 접니다. 확신에 찬 이번 이성재 이성재 씨. 씨. 정답은? 의외로 조윤희 씨였는데요. 저 되게 억눌려 있어요. 진짜로. 아니, 화나신 거 아니죠? 누구는 누구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접근하지만 항상 그 결과는 마땅치 않아 누구는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관계이다. 서인국은 조윤희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이성재는 서인국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아닐 거예요. 와, 일단 4분의 예상 적중했고요. 그럼 다음 주인공도 서인국 씨? 또 조윤희 씨네요. 조윤희 씨는 이성재 씨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뭐 어떡해요? 인터뷰가 무슨 대학 수능 시험지 같네요. 극중의 거리인 것 같은데요. 5분과 함께한 관상 퀴즈. 모르시고 지금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11월 19일 날 9시 50분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왕의 얼굴 많이 기대해 주시오. 매력 넘치는 배우들의 연기와 색다른 스토리로 매주 수요일 목요일을 기다리게 할 드라마 왕의 얼굴. 다음 주 첫 방송이죠? 저도 꼭 챙겨보겠습니다. 네, KBS 수목 드라마 왕의 얼굴. 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인아 씨, 네. 그 왕의 얼굴을 네. 신현준 씨 얼굴과 비교해봤을 때 제 얼굴이요? 어떤가요? 네. 정말요? 신현준 씨와 비교했을 때 왕의 관상을 보면요. 네. 첫 번째로 눈을 봤을 때 우선 쌍꺼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티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얼굴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좀 많이 하얀 편이셨다고 합니다. 까맣네요. 까맣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코가 저렇게 긴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신현주 씨 왕역할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종합해보면 왕의 얼굴이 신현준 씨와는 정반대였던 걸로. 네, 사실 그 사극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가 외국인 선교사 역할 많이 소화해봤기 때문에 제가 진짜 외국인들한테 사랑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게 더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외국인 선교사 역할 안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지숙 씨 전해주세요. 어머, 삼촌 힘내세요. 아유, 장군감이에요. 힘낼 것까지 어디 있어요? 네. 네, 저는요 상큼한 엄마 사랑짱을 외치는 사랑의 엄마 야노시오 씨의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사랑의 엄마가 아닌 본업 모델로서의 모습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야노시오 씨 만나러 지금 함께 가시죠. 기대돼요. 화보 촬영 현장에서 만난 아름다운 야노시오 씨. 하지만 그녀에게 반전 매력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만큼 러블리한 매력을 가졌죠. 야노시오 씨와 인터뷰 함께 가실까요? 이분이요 유행어가 있는 분이십니다. 야노시오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왕이면 네 연애가 준 게 대단해요. 한 번만 해주십시오. 연애가 준 게 대단해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신현준 씨 대단해요 한 번만. 신현준 씨 대단해요. 와 그 뜻을 다 아시네요. 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スーパーマンしたり、お仕事したり、サランちゃんケアしたり、 어. 相変わらずです。あと犬が子供を産んだ最近。 네, 바로 이 사랑의 내연견이죠. 쿄로도 엄마가 된 거네 그럼? そう。でもすごい今デリケートで、人が来ると。 쿄로의 강아지들도 볼 수 있나요? できます。今度撮影に来た時にキョロの子供がデビューします。 그때 까칠한 쿄로도 볼 수 있고. 아유 깜짝이야. 화보 촬영 현장에선 장난기를 쏙 뺀 시크한 야노시오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조충현 아나운서가 아니죠. 이라세이마세 연예가 중계입니다.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조충현 아나운서. 가벼워. 정말 가볍다. 가벼워요. 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눈빛 이런 거 있나요? ライティングがある方を見て 자, 포즈가 바로 나옵니다. 역시 프로 모델답죠? 재밌어요. 야노시오 대단해! 진짜. CF 꼭 이 남자분과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런 분 계십니까? サランちゃんが Gドラゴンが大好きで 지드래곤. 네. 지드래곤이 본다는 생각하고 저희가 한번 삐딱하게 한번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뭐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죠? 싸고. 네. 우츠구 씨. 예. 되게 부끄러워하네요. 야노시오 씨는 추성훈 씨 때문에 좀 바뀐 점이 있으신지요? 全然遊ばなくなったやっぱりほら普通にデートしたり外食したり、ね、よく出かけてたけどあんまり遊ばなくなったよねすごい真面目だよまっすぐだから 자기 관리가 철저한 추성훈 씨 경기 준비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고 하는데요. 시호 씨는 살짝 서운하셨나 봐요. 남편의 엉덩이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彫刻みたいだよすごい形が体の形がもう本当にパーフェクトだと思う 사랑이도 되게 많이 컸죠. 부럽네요. 언제 이렇게 사랑이 많이 컸다 그렇게 느끼세요? 私が知らないのも教えてくれたりとかムル주세요もサナちゃんに教えてもらった 저희가 깜짝 질문 저희 준비했습니다. 추성훈 씨가 야노시오 씨한테 궁금한 점 있다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때 텔레비에서 진짜 한국말 배우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왜 한 번도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진짜로 공부하고 싶은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でもね本当に時間がないだけど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한국말 많이 쓰시네요. 다시 한번 추성훈 씨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아, 잘하시네요. 사랑이가 삼둥이 대한민국 만상 파트였는데 네, 요즘 사랑이를 들었다 놨다 한다죠. 민구? 민구? 많이 컸네요, 사랑이. 대한민국. 드디어 외출해냈어요. 이거 좋아한다. 사랑은 민구
が大好きっていつも言う。 그리고 연애 코치를 이렇게 사랑이한테도 해주시면 저한테도 조금 저 노총각이거든요. 저한테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あんまり喋らない方がいいと思う。 다들 그런 말씀 해주세요. 느낌표 진짜 크네요. 사랑이 그 동생 만들기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이신지. 私はいつも考えてる。 혼자 좋아하네요. 一人じゃできないから聞いてきて旦那さんに聞いてきてどう思ってるか。 모델로, 엄마로, 또 아내로 그야말로 슈퍼우먼인 야노시오 씨. 활동 영역을 더 넓혀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한국 활동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自分で決めれることじゃなくてやっぱり決めてもらうことだと思うから流れに身を任せたいしいつもいただいた仕事には 100%、120% ベースを尽くしたいといつも思ってる。 대단해요. 야노시오 씨의 다음 만남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충현 아나운서 정말 대단해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다 왜? 안방극장에 따뜻하면서도 강한 바람을 몰고 온 화제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시청률 고공행진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뭐 진짜 재밌죠? 이곳은 가족끼리 왜 이래 촬영 현장인데요. 아내 없이 홀로 자식들을 키워온 아버지가 이기적인 3남매를 개조하기 위해 불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실제 상황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이기에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식당에 가도 그렇고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세요. 건물 가면 경비 아저씨라든지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잘 보고 있어요. 찜질방을 가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틀고서 보시더라고요. 딴 채널 안 돌리시고. 34%가 넘는 높은 시청률로 폭발적인 인기를 과시하며 따뜻한 드라마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가족끼리 왜 이래가 주말 극장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출연자들이 뽑은 인기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없는 얘기가 아닌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같은 거죠. 공감하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또는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는 일들, 살아있는 이야기, 가족 드라마니까요. 먼저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원래 볼 걸 못 볼 거 다 보며 사는 게 그게 가족인 거지. 우리 아빠, 이웃집 언니 또는 나와 똑 닮기도 한 캐릭터들이 일상의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친숙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나는 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아버지니까. 아버지도 사람이야 인서가. 아버지 심장은 무슨 강철 무쇠솥인 줄 알아? 야 상처받으면 나도 아파. 외면당하면 외롭고 슬퍼. 아니 돼.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과 오해들을 양쪽 세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가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 나는 네 아버지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하는 거 보면서 저렇다니까 자식들이 저렇다니까 이러면서 좀 당신 얘기를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또 시원해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신 것 같고 자식들은 내가 한 행동들인 것 같아서 좀 캥기면서 찔리면서 그리고 시청자들을 설레게 하거나 웃음을 주는 가족끼리 왜 이래 또 다른 매력 바로 좌충우돌 로맨스입니다. 얼굴만 봐도 으르렁거렸던 앙수 커플 태주와 강심. 태주의 짝사랑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러브라인이 서서히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게다가 14년 전 강심을 버리고 떠난 전 남자친구 우탁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흥미진진한 삼각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나쁜 건가요, 이게? 행동을 보면은 확실히 우탁이 좀 이렇게 괜찮지 않나요? 태주 팬님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태주는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차 실장을 지켜주겠어요. 대체 왜 내 앞에는 멀쩡한 남자는 안 나타나고 태주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룹의 회장 아들? 태주같이 진심으로 순수하게 저한테 다가와서 그렇게 구애를 하면 저는 받아줄 것 같아요. 이번엔 보기만 해도 미소 지어지는 청춘 로맨스 달봉 서울 커플도 있죠? 나 생일 선물로 꼭 받고 싶은 거 있는데. 뭔데 그려? 어머, 두 사람의 달달한 키스신이 화제가 됐었죠? 풋풋하고 이런 사랑이다 보니까 아이고 귀엽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있는 각도 없는 각도 다 만들어가지고 뒤집었는데 또 뒤집어. 막 없는 카메라 바꿔내가지고 또 더 촬영. 아이 엄청 좋아하네요. 것 같아요.
올해 그렇다면 화제가 된 장면 중 출연진이 뽑은 명장면은 무엇일까요? 아버지한테 안기면서 막 울면서 그런 대사를 해요. 난 하나도 되는 게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또 오열하는 뭐. 상처받은 달봉이 아버지에게 위로받았던 바로 이 장면인데요.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왜 태어난 거야?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 괜찮아. 이 나이 원래 되는 게 없는 거야. 하는 대로 다 되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청구 소송.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인기의 비결은 불효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인데요. 아버지가 몸이 아파 입원을 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어머니 기일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무심한 삼남매. 게다가 아버지의 제2 인생을 응원하기는커녕 알고 싶지 않고요. 방해만 하죠. 그렇다면 삼남매 중 불효자는요? 강제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 집하고 가게 그거 저희 삼남매 앞으로 명의 이전해 주세요. 뭐? 어차피 저희한테 다 물려주실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달라 하는 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순봉은 큰 결심을 하죠. 지금부터 내 자식들을 상대로 불효 소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내가 죽어라 벌어서 힘들게 산 거야. 내가 부부 한 번에 1,500원짜리 팔아가지고 이거 장만한 거야. 왜들 그래 이거. 천년이고 만년이고 니들 편한 대로 각자 사.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시작한 불효소송. 순봉이 성년이 된 후 삼남매에게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는 소송인데요. 실제로 순봉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실제로 성년이 된 후에 양육비 대단하네요.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증여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증여된 부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끝까지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기 또는 부모에게 효심을 갖기 등등을 강조할 수 있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그 부모의 마지막 또 하나의 그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삼남매는 언제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게 될까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진짜. 이건 아니지 아버지. 해보세요 아버지. 대신에 이걸로 아버지하고 저희들도 관계 정리하죠. 이번 재판으로 더 이상 부모 자식 간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자고요 아버지. 그래. 그렇게 하자. 이 드라마는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손잡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가족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내일 저녁 흥미로워질 거예요. 많이 가족끼리 왜 이래 기대해주세요. 팀 정말 즐겁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쭉 사랑해주세요. 앞으로도 연예가 준비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나는 언니 동생이고 언니라는 말. 2014년 최고 여배우로 탄생한 그녀. 착한 연기에 지존을 보여줬습니다. 네가 니들하고 못 살거든 아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왔다 오연서! 거리를 걷다 만약 오연서 씨를 본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인연인가 봐요. 정말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뻐요. 너무 얼굴 작아요. 사랑합니다. 가을의 끝 거리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 귀여운 여인 오연서 씨가 시민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뜨거운 열기 가득한 게릴라 데이트 갑니다. 제일 많은 질문이 많은 분들 질문이 드라마 종영 이후에 어떻게 지내냐. 지금 뭐 CF가 500개나 들어왔던 얘기가 있고요. 화보 촬영 3,000개, 영화 200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까지 많진 않고요. 근데 장보리 끝나고 나서 계속 못 쉬고 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장보리 전과 후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일단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바쁘게 지낼 수 있게 돼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죠, 많은 분들에게. 장보리 하고 나서 연서 씨 네. 제일 많이 이거 뭐야? 너무 일로 귀여워. 와봐. 일로 오세요. 어머. 일로 오세요. 어머, 어떡해. 장보리 아세요? 최초로 강아지를 너 한번 장보리 어떻게 만나봤습니다. 봤니? 마이크 먹지 말고. 아 이뻐. 아 이뻐. 아 너무 이뻐. 진짜 찢었어. 이거. 여배우의 위험이 느껴지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이 러버더까지 왜 왔습니까? 인연인가 봐요. 대박. 지금 누나 사랑합니까?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사랑합니다. 아유. 여기서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친구가? 욕하겠죠. 얼굴 작으신데 한번 보세요. 아, 네네네. 누님이. 얼굴이 좀 있어가지고. 야, 이 사람아. 여자를 보호해야죠, 하나, 여자를. 둘, 셋. 자기가 계속 뒤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보니까 어때요? 너무 이뻐요. 어디가 예뻐요? 여기서 장보리 봤어요? 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신기가 있게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시험 잘 봤어요? 아니요. 망했어요.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언니 사랑해요. 아, 고마워. 실제로 우리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얼굴이요. 얼굴 중에 어디? 눈이요, 눈. 그렇군요. 누나랑 사귀게 된다면 어떤 말 하고 싶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까? 네. 언제 할 겁니까? 누나가 원하시면. 오연서 씨 마음은 너무 어떨까요? 연하예요, 저보다. 저걸 대단하군요. 연서 씨가 우리의 장보리가 가래떡을 나눠줍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기 때문일까요? 가래떡데이. 가래떡데이? 농업인의 날. 정답입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사랑을 나누죠. 가수 출신이잖아요. 아, 네. 거기 전혜빈 씨도 있었고. 네. 예. 그때 노래가 오렌지걸. 2002년 걸그룹 러브로 데뷔한 오연서. 12년 전의 안무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박수! 아니, 너무 고마워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안 까먹고 있어요? 안 까먹어요. 절대 안 까먹어요. 왜죠? 몸으로 배운 건 절대 안 까먹어요. 대단하죠. 고맙습니다. 시민들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장소를 옮겨서 데이트를 합니다. 좋았어요? 원래 약간 졸렸었는데 잠이 확 깼어요. 네, 그리고 지금 되게 이 에너지가 되게 한참 갈 것 같아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이. 드라마 넝쿨째 불러온 당신에서 밉상 신우이로 출연한 오연서. 이 드라마로 무명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바쁘게 만들어준 첫 작품이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얼굴을 알아봐 주시고, 네, 저 광고도 많이 찍고, 되게 신기했어요. 갑자기 되게 유명해지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처음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기사를 보면은 오연서라는 이름은 개명을 한 거예요? 아니요, 원래 이름은 아직까지도 햇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아, 오햇님. 네, 근데 진짜로 연서라고 바꾸고 나서 좀 일이 잘 되기 시작하고 이름이 여성스럽잖아요. 성격도 조금 여성스러워졌어요. 집에서는 아직도 햇님이라고 부르고. 네, 근데 엄마가 되게 어색하게 연서야 이렇게 부르세요. 경상도 분이셔가지고.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가끔 그냥 햇님이라고 불러 이랬는데 우리 연서가 밖에 나가면 이렇게 하시는데. 알아요. 귀여운 여동생 같은 오연서 씨. 먹는 모습도 사랑스럽습니다. 매력이 넘칩니다. 야, 명장면 베스트 3 3위부터 갑니다. 오연서 씨가 만든 명장면 3위. 보아 커플 탄생. 이 키스씬 때문에 지금 소문에는 드라마 하차 결심을 한 적이 있다. 뭐 어떻게 이 전에 이렇게 논두렁에서 뭐 뽀뽀하는 씬이 있었는데 제 온몸을 너무 만지시는 거예요. 아니 연기잖아요. 근데 막 너무 만지시니까 제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또 촬영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못하겠다고. 지금은 엄청 친하죠? 네 지금 친하죠. 아이고야. 엄마 보리의 명장면 2위는요. 이나라 어디 있는겨? 이나라. 제가 처음으로 엄마 역할을 해봐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엄마도 많이 우셨대요. 제가 이렇게 엄마 연기하는 거 보고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망의 1위는요? 20년 전의 사고 기억. 네.
뭔가 약간 남양 특집처럼 나왔어요. 대단했죠? 엄마, 그날 왜 그랬어? 응? 왜 큰아빠 안 사귀고 도망쳤어? 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무섭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약간 각성한 것처럼 나와가지고. 스타 오연서에게 실패란 무엇입니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좌절당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일어나가지고 네,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청춘 화이팅! 밝고 건강한 에너지로 무명 시절을 극복하고 대세 여배우로 우뚝 선 오연서 씨. 그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오연서 씨 그야말로 정말 대세입니다. 다음 작품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